이번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머리 색깔을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염색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고객들이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머리 색깔은 자유인데, 그래도 좀 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면은 좀 취업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머리 색깔을 꼭 검은색으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원자라면은 나의 그 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때야 되고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얻지 않겠냐 그런 거죠. 왜냐면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구직을 하는 때가 있었던 거고, 저도 누군가를 구인할 때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제가 구직을 하는데 뭐 변호사 사무실 들어가는데 대표 변호사가 저한테 변호사님 염색하고 오시면 곤란한데요? 그러면은 알겠다고, 검은머리 하고 가겠다고.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네. 요것도 염색을 하고 다닐 거면은 그냥 염색을 하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주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그걸 나중에 머리 염색했다고 뭐 염색을 했니 많이 뭐 왜 염색을 하니, 여기가 뭐 변호사 사무실인데 뭐 이런 데서 근무하지 마시고, 그냥 애초에 나는 원래부터 머리 색깔이 이런 게 좋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 거 받아주는 데서 일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불편하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인상은 깔끔하게만 하고 오면 일단 인상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말하는 게 싹싹하면은 인상이 좋더라고요. 근데 싹싹하게 말한다는 거를 이렇게 좀 정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봤을 때, 제가 구직하면서 면접을 봤을 때, 나는 정말 면접을 정말 못 봤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네. 제가 이제 구인을 하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면접 연습을 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보고, 야 네가 면접자를 해, 내가 구직자를 할게, 그렇게 해서 너 나의 면접을 봐봐. 그래서 서로 뭐 면접을 봐준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네가 좀 봐줘라, 그리고 평가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거 녹화해라. 네. 근데 여러분 중에 정말 녹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기가 한 거를 녹화를 하면 정말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녹화를 안 하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를 상당히 추천을 드리고요. 좀 귀찮을 거예요. 네. 녹화해서 보는 게 좀 귀찮겠지만 그래도 해보시면, 1시간이면은 면접을 한 두세 번은 녹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시간짜리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 걸로 면접 점수가 한 2배 올라간다. 그러면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발음. 와,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음이 좋아요. 근데 몇몇 분들은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발음이 왜 중요하냐?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의사 전달이 불분명하면 서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정확한 의사 전달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평소에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내 발음이 정확하고 의사 전달이 좀 명확한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아까 한 것처럼 녹화를 한다거나 녹음을 한다거나 하시면 좋고, 그러고 보니까 저야말로 발음이 정확한지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그
전화기를 이용해서 그 녹음을 해본 그 글씨 나오는 거죠. 음성을 읽으면 글씨 나오는 거죠. 카톡에도 있고 메시지에도 있고 네이버나 다음에도 검색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내가 블라블라블라 얘기하면은 걔가 글로 써주는 거죠, 대신에. 근데 그 정확도가 요즘은 좀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봐요, 저는. 제 발음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제 말을 더 잘 알아듣는 것 같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걔네가 잘 인식하나, 내 말 잘 인식하나 한번 해보시고, 녹화로도 해보시고 녹음으로도 해보시고. 왜냐면은 사람이 얼굴이 안 보일 때 말로만 듣는 거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는 저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면접 보면서. 그 다음에 다른 거, 공부를 좀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을 다녔다던가 아니면은 뭐 한 번 정도 훑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학원을 다닌 지 혹은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지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은 학원을 다닌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공부를 다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걸 중에 뭘 물어볼 줄 알고 공부를 해요. 근데 다는 아니어도 얻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보고 가면은 좋잖아요.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공부 안 한 티가 나도, 공부 안 한 티라기보다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네,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것 때문에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다만 장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수많은 것 중에서 한두 개 물어보는데 그거를 기억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물어봤는데 그걸 답한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로 더 많은 거를 이제 유추하게 되는 거죠. 야, 이런 걸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에 어떻게 걸릴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보고 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자들한테. 면접관이 질문의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고 질문의 기회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작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일을 다 해야 돼요. 뭐 인포라든가 뭐 비서라든가 승무직원이라든가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뭐 서면 사무장을 할 수도 있겠죠. 외근 사무장은 보통 채용으로 원적으로 꼽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고 그게 자기한테 맞는 일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사무실은 물론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떤 쪽에 더 중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비서 업무나 송무 업무를 하게 된다면 좀 배우는 게 생겨요. 법률 사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입이냐 경력이냐, 이번에 뽑아보니까 신입이 상당히 많고 경력도 좀 계셨는데, 신입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이 많이 배출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신입을 뽑는 데가 많지 않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경력을 선호하시나 보죠. 네, 왜냐면 바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신입을 선호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르쳐서 키우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배우기가 좋은 곳일 수 있고, 신입이면 자신있게 지원하시라. 네. 그리고
서류나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이 자기가 어떤 점이 강점이었고 어떤 점이 약점이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